안녕하세요. 댕댕댕 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댕댕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이 살아생전하고 싶었던 말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아직 카드를 못 고르신 분은 미니어처 선택해주세요. 일 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카드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에 3장은 살아생전 반려동물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밑에 색깔 카드는 1번은 반려동물의 성향, 두 번째 컬러 카드는 보호자님의 성향, 그리고 반려동물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보호자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 그리고 마지막 3장의 카드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 조언 2장 카드 이렇게 살펴볼게요. 우선 반려동물은 보호자님을 엄청 사랑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더 러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였어. 너를 만나서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충만한 적이 많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반려동물을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 약간 질투가 난 적이 많았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은 1번님과 둘이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 이런 상태로 1번님과 같이 있고 싶다, 길동무가 되어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예감이 많이 들었고, 푹 1번님한테 빠져있는 느낌. 너무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찰떡궁합이었다. 서로 마음도 잘 통하고 모든 것이 충족됐고 나는 항상 행복한 상태였어. 너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잘 해주고 내가 눈으로 말해도 다 알아서 눈치채고 다 해주었다. 마음도 편안했고 친근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즐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1번님이 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거나 가족들을 많이 챙겼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듬직하고 좋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1번님이 반려동물을 위해서 애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정말 모성애, 부성애가 너무
마음이 따뜻했었다. 항상 조그마한 선물을 나에게 사오거나 간식을 사주거나 항상 예뻐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1번님의 주변 사람도 1번님을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반려동물한테 쏟아부은 사랑이 많았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을 믿음직한 사람이고 좋은 보호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의 성격을 보면 레드카드가 떴는데 야망을 품고 있고 자신감이 높은 반려동물이었다. 식욕도 왕성하고 무엇이든 행동하려고 하고 리더십 있는 그런 반려동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운동신경도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스태미너가 넘치고 약간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좀 조용해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격렬한 욕망을 감추고 있는 그런 반려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번님도 카드가 똑같이 떴는데 이 보호자님 성격 따라간다고 보호자님이랑 성격이 똑같았다. 여러분 또한 스태미너가 넘치고 강렬한 캐릭터를 뿜는 사람이었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항상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갈 때마다 같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 적도 많았을 것 같고 불같은 성격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이 1번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보면 1번님은 이 반려동물은 1번님이 모험심이 강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쉽게 지루한다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용두삼이 격일 때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곳을 시작을 많이 했었는데 1번님은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하기로 한 것을 질린다고 바로 그만두고 이러한 것보다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 너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있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한번 지켜나가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범상치 않은 것들만 계속 시도하지만 너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기를 바래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1번님은 과거의 기억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적이 많았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알아채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해요. 자꾸 이렇게 과거만 돌아보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성에 젖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마지막으로 1번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보면 나는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앞뒤 따지지 말고 행동해. 대담하고 정열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어. 너가 하기로 했던 게 있잖아. 그거를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너의 불같은 성격과 자신감, 열정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비록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너한테 물론 혼란스러운 건 알아. 하지만 이 혼란스러움은 금방 지나가고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너가 마음을 정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해. 하지만 나의 힘, 너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태였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나도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우울해지고 감정이 자꾸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 하지만 모든 일이 꼭 잘 풀릴 거야. 너는 분명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어. 이 아픔이 있고 이 큰 변화가 있지만 이 변화 덕분에 어떤 다른 사람의 새로운 일면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류를 잘 즐기고 앞장서서 행동해 나갔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한 발 너가 앞서 가길 바래. 아마 예기치 않은 곳에서 너의 또 다른 영혼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1번님한테 필요한 조언도 볼게요. 1번님은 이 반려동물의 아픈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조금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 자책감,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1번님의 비전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물론 반려동물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더 극심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걱정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을 외부로 적절히 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더 아파올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꿈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별 이후에 경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하고, 사실 이게 그리움이 해결될 수 없는 그리움이잖아요. 이 해결될 수 없는 그리움으로 공허감이나 여러분들이 절망감에 빠지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위로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적절하지 못한 위로에 좀 상처받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걱정 없고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실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궤도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생각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지금 슬프구나,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대로 흘려내려줘야 한다. 아니면 이 감정이 나중에 해소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 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사별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펜로스를 겪고 나서 눈물이 많아졌고 생각이 더 많아졌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할 거다. 그리고 1번님이 환기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면 여행을 하는 동안 행복하거나 즐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느낌을 받았을 때 반려동물한테 미안해질 수 있다.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 생각과 느끼는 감정에 충실을 해보면 좋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행을 다녀올 자격이 있다. 사람들과 만나서 웃고 울고 할 자격이 있다. 이별에는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려동물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반려동물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번님 리딩 하는데 기분이 너무 처지는 거 봤을 때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딩을 하기가 약간 마음에 짐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반려동물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마음가짐을 보면 이 반려동물은 파양을 당했거나 아니면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지만 미련 없이 떠날 거야.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 갈등은 있기는 있었다. 라는 감정도 보이고, 카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적이 많았다. 나는 항상 너를 참 많이 기다렸어. 너랑 같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 라는 마음 속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같이 계속 놀 수 없음에 마음이 조금 슬펐지만 너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으로도 읽혀지고,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오는데 2번님의 상황에 맞는 해석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려동물의 성향에서는 이 반려동물은 생각이 많고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었을 수도 있겠다. 성향상 예민한 성격이었다. 이 반려동물이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모성애, 감수성이 풍부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을 항상 우선시하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도 있었겠다. 2번님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이럴 때 마음을 많이 썼다. 그리고 집착하고 간섭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떨어지기 싫어했다. 분리불안이 있었을 수 있는 성향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2번님과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님의 성향을 보면 2번님도 약간 반려동물과 비슷한 색깔이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2번님의 성향이 비슷했다. 하지만 2번님은 조금 더 성숙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진실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볼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들은 특별한 취미생활,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취미생활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성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가 있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반려동물이 여러분들을 많이 걱정했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이 반려동물이 여러분들한테 꼭 했었으면 좋겠는 점은 한번 보면 2번 분이 원하는 미래가 있다고 해요. 그 미래를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성공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포기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재도전을 해봐. 그리고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과 재회, 다시 만나봤으면 해. 그리고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고 무거운 짐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고 애달프고 너가 너무 불안함에 휩싸여 있을 때 많은 걱정이 됐어. 이 불안함을 분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공유했으면 좋겠어.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가 주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는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꼭 맺어줘. 어쩌면 그 중에는 너랑 결혼을 하거나 또 너가 열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런 사랑이 날아들 때가 분명히 올 거야. 나는 이제 그 생을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후련한 마음가짐이 있어.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피할 수 없지만 이 변화로 인해서 다시 시작될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너가 오래전에 끝내야 될 관계가 있었다면 꼭 끝냈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재회를 해보라고 했지만 이 재회를 통해서 끝내야 할 사람들은 너가 관계를 꼭 청산하길 바래.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우리의 추억은 남아있을 거야. 이 경험으로 너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이 슬프겠지만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삼시세끼 밥은 꼭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려동물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많은 화가 났다, 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에 많은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조금만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내서 나한테 상처를 못 입히게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를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삶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2번님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 나는 정말 조금은 부족한 보호자였을지도 몰라도 정말 누구보다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나 자신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분노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차라리 편안한 자세를 찾고 눈을 감고 너가 좋아하는 향 디퓨저를 사서 너의 방 안에 놓는다든지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바래. 과거의 일들이 너의 발목을 잡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이
아픈 거 알았지만 잠시 친구가 보자고 해서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 이런 등등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것만 계속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지만 이 애도는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회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화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났구나 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로 나를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유대감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서로의 눈을 항상 바라보고 있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 귀여운 내 새끼, 사랑스러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듯 애지중지 키워왔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분명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진 못했지만 생활비를 아끼면서 치료도 하고 산책도 시키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잘 못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것, 잘 챙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했던 것,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줬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들이 보호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그만큼 노력했었다라는 사실도 같이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카드의 구성은 살아생전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반려동물 성향, 3번님의 성향, 반려동물이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는 점,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 그리고 조언 2장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저도 2번을 뽑았다가 3번으로 변경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3번님의 반려동물은 살아생전에 자기 주장이 강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련,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반려동물이었다. 망설임도 없고 굳은 결심으로 내가 원하는 간식을 쟁취해낸다. 그리고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호자님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자기를 가장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기쁠 때, 기분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항상 대처해 나갔다. 자기 주장을 잊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절제도 많이 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사람들과도 나쁘지 않은 교우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류에서 나는 깨닫는 게 많은 반려동물이었어. 나는 내 자신한테 너무 만족했어. 그리고 너가 내 보호자라서 만족도 하고 있었다. 정말 순수하게 기쁠 때가 많았고 여러분들과 있을 때 내 자신이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여러분과 있을 때 내가 어떤 자기 주장을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을 보고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풍족한 환경이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너가 나한테 주었어. 나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어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의 성향을 보면 이 반려동물의 성향은 항상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발시키는 반려동물이다. 그리고 질투가 많았다. 자신감도 넘치고 낙천적이고 따뜻한 마음도 지니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대요. 이 반려동물은 매력적이고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강했어요. 근데 또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했다. 또 이 반려동물은 심성이 매우 착하고 깨끗한 거를 좋아하는 반려동물이었다.
그리고 금방 실증도 많이 느끼고 욕심도 많은 그런 반려동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의 성향은 보호자님 성향 또한 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기고 창의성이 높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늘 내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재미있는 일을 시도를 많이 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완벽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가끔씩 충동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집중력이 뛰어날 때가 있다. 그리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사교적이고 유머 센스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보호자님과 반려동물의 성격이 색깔은 조금 다른데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번은 색깔이 정말 비슷하게 나왔는데 3번님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여러분들한테 꼭 했으면 좋겠는 점은 여러분들은 너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한번 다 해봤으면 좋겠어. 너는 무조건 행동을 해봐. 그게 너한테 수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거야. 물론 너무 무수한 선택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가 바라는 게 있다면 당장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 주저하지 말고 다 해볼 필요성이 있어.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점은 너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마라. 나는 너가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접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너무 워커홀릭으로 사는 건 바라지 않아. 왜냐면은 많은 휴식도 취해야 되고 비타민도 섭취할 필요성도 있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도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항상 짐을 끌어안으니까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너무 너의 심신이 지치면 안 돼.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지 마. 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가 그럴까봐 잔 걱정이 많아. 너가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미움을 받을까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할까봐 참 걱정이 많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마지막은 이렇게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나는 너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너 자신을 얕보지 말고 너의 욕구에 솔직했으면 좋겠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너는 항상 의지가 되는 보호자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한 이익을 우선시하고 너의 것을 챙겼으면 좋겠어. 중요한 것을 챙기고 너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함께하는 기쁨은 가끔은 즐겨라. 그리고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한번 더 기울여봐. 너가 너무 지금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너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이 변화가 많은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과정은 일시적인 과정이고 너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분명히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 나한테 너무 매달리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고 조언 카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힐링을 해야 된다. 한숨을 돌려라. 지금은 많은 상황들이 오고 많은 약속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민해져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숨 돌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 정서적인 피로가 계속되면은 육체적인 피로도 못지않게 아프게 되거든요. 위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휴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지금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면 꼭 그 감정을 다 표현했으면 좋겠어. 감정 표현을 게을리하지 마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의식을 하고 이 상처가 자라는 거를 돕지 말고 치유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수용을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이별, 그리고 예상치 못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이별이더라도 이게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도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반려동물 또한 나한테 집착하지 마라고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도 좋고, 아니면 또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추모함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장식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의 털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털을 보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고마웠어, 이렇게 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 만약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첩을 만들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애도를 정말 해야 하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애도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이 다음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해요. 이 애도를 하고 내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과 회복을 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본능일 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이 있다면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은 그냥 인간이 적응과 회복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카드의 구성은 반려동물이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 반려동물의 성향, 4번님의 성향, 반려동물이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것,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조언 카드 2장 이렇게 살펴볼게요. 4번님의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을 날은 나는 항상 기다렸다. 그리고 너가 없을 때 항상 이렇게 나는 누워 있었다. 너와 같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지칠 때가 많았어. 그래서 너가 있던 시간으로 또 되돌아가고 싶었어. 그래서 4번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4번님과 24시간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4번님이 더 보고 싶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 4번님한테 더 호기심을 느끼고 더 다가가고 싶었다라는 게 이 반려동물의 마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과 더 함께 있고 싶었다. 그리고 너가 빨리 성공을 해서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한테 깊이 빠져든 모습,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반려동물의 성향을 보면 반려동물은 정이 많은 반려동물, 그리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반려동물이었다.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아이였다. 기품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그런 반려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은 평화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이 반려동물은 마음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4번님의 성향을 보면 4번님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주위의 평판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자연이나 동물을 좋아하고 인심이 좋은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씩 남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인데 이 반려동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힐링, 치유를 받았을 것 같다. 많은 도움이 되어줬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4번님의 반려동물은 4번님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는 너무 기뻐. 그리고 그 축하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휴식이나 여가를 너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너가 행복을 즐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점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녀서 너 자신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을 숨기지 마. 그리고 너도 너의 마음을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아마 그러면서 치유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하고 싶었던 말을 보면, 반려동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 상황을 마주하고 냉정하게 바라봤다고 해요. 이 반려동물은 성숙한 반려동물이었다고 보이고, 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내가 몸이 너무 지치고 다시 살려는 의지를 하려고 해봤을 때 안 되겠다 라는 게 이 동물적인 직감적으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혼자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무력감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나는 이 현실을 인정하려고 해.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상황에 대한 체념을 했었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응어리에는 풀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지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너 자신한테 작은 선물도 주었으면 좋겠고, 너의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랑 있으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 행복감을 많이 느꼈고, 너가 항상 나한테 만족해야 할 만한 간식이나 보상을 주었어. 마음도 잘 통했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 갈 수 있었어. 그동안 너가 쏟아온 에너지, 시간들이 참 고마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예상치 못한 운이 너에게 따르게 해줄게. 나는 천진난만하게 떠날 거야.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위험을 모르고 단순하게 주저없이 떠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가 왜 나를 두고 벌써 갔어?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너의 비평에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느 한 곳에도 묶이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싶거든. 이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한테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 너는 분명히 개선을 잘 해나갈 것이고 질병에 맞서서 너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는 모습 중 이런 점을 나는 참 많이 좋아했거든.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떠날 거야.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너무 사사로운 것에 신경을 쓰지를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부님한테 필요한 조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느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애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슬픔이라는 감정만 먼저 떠오르겠지만, 하지만 애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슬픔뿐이 아니다. 애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희망, 행복, 편안함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우울감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조금은 괜찮아졌다라는 상태가 가끔 오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해내지 못했다가도 이제 무너졌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반려동물과 알고 지내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울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이 감정을 죄책감으로 느끼고 슬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현재의 감정을 충실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5번님 안녕하세요.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반려동물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5번님을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줬었고,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이 들었다. 다방면에서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5번님한테 주었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들과 있을 때 정신적으로 충만한 상태라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행복한 일들이 많았고 나는 너가 나의 보호자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요. 저도 5번을 뽑고 싶은데 5번은 안 뽑았네요.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너랑 있을 때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겠지. 항상 좋은 예감이 들었고 기대가 됐고 몸과 컨디션도 좋을 수 있었고 보람을 느끼는 일상이 많았었다라고 해요. 반려동물의 성향을 보면 이 반려동물은 사람들한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 왜냐하면 이해력이 좋고 신중하고 또 약속도 잘 지키고 부드러운 이미지였다고 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아이였고 믿음직스럽고 끈기가 있는 아이. 겸손하고 정신연령이 높은 반려동물이었다. 항상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고 사람들과 반려동물과 같이 교류를 잘 했다. 포용력이 있는 반려동물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면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개성 넘치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성격도 있지만 또 완벽주의자이기도 하다.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체계화도 잘 시키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사교적이고 유머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여러분들과 있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반려동물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은 5번님이 지금 나를 잃은 상실감으로 화가 나거나 실증이 날 수 있어. 하지만 불평불만이 심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와도 너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선택권이 있으니 너가 너무 새로운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점은 선택을 자꾸 미루지 마라. 회피를 하지 마라. 너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안 돼. 그거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갈 뿐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던 대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 지금 너가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진실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면 더 마음이 아파올 수 있으니까 너가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항상 사랑과 인내로 나한테 말을 많이 건네줬어. 사랑이 넘치는 말을 많이 해주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어. 호흡도 잘 맞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역경을 잘 헤쳐나갔어. 그래서 나는 너 앞에서 순진한 양이 될 수 있었다. 너는 참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 이대로 끝나고 싶진 않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힘으로 너를 참 많이 돕고 싶어. 최대한 너가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마지막을 생각했어. 너는 충분히 나한테 힘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관계였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길 바래. 나는 내가 살려고 해보았지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흐름에 맡기기로 결심했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공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떠나는 것에 갈등을 많이 했지만 너무 지쳤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떠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고 너의 지혜와 지식이 나는 참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었고 너가 앞으로 운명의 고삐를 스스로 잡고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내적인 힘을 꼭 길러. 끈기와 인내가 곧 너한테는 성공으로 돌아올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시키길 바래.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럼 5번님한테 필요한 조언도 한번 살펴볼게요. 5번님한테는 어떤 기회가 많이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도 기회를 붙잡아라고 하고 이 조언 카드도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영혼의 상징이거든요. 이 나비는 현실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 한 마리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유충이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거친다. 이렇게 성장하는 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환상 속에 머물지 말고 지금 반려동물의 죽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애도를 해야 된다. 그 애도하는 마음에 집중을 해라. 지금은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대로 흘러내려야 된다. 그 눈물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게 이 성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울음이 나면 참지 않고 그대로 흘러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씻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가끔씩 심심하지 않도록 놀아주고 또 병원에도 데려가 주었을 거예요. 이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죽을 때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잃는다는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힘들어해도 된다. 절대 과도하지 않고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반려동물을 떠난 뒤에도 사실 이게 꿈이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만 더 잘 챙겼더라 하면 그런 죄책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러한 부분은 못 챙겨줬지만 나는 이러한 부분에는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한테도 말해 주어야 된다고 해요. 아마 이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은 좋았던 기억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이 반려동물의 삶을 빼앗아갔지만 반려동물의 아픔과 슬픔도 같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누르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야 된다. 이 반려동물이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5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